후원금 받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후원금으로 직원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후원금 남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후원금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후원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의미로 지원을 해주는 만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2권입니다. 그중 후원금에 관련된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후원금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우리 기관한테 현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때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옷 좀 사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옷을 사라고 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지정후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은 이때 옷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을 위한. 그런데 반대로 후원자가 그냥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금을 줬습니다. 그럴 때는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 우리 기관이 후원금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용 계좌.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받을 때는 우리 기관의 운영비 계좌로 받는 게 아니고 후원금만 따로 관리하는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후원금 전용 계좌가 있어서 여기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후원자에게 안내하라라는 거죠. 다음,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후원자가 우리 기관한테 후원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기관은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되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홈택스에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종이로까지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되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좀 많이 찾게 되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이제 따로 작성해서 관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잠깐 보면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후원을 언제 받았고 누가 후원해 줬고 그리고 이제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지정 후원금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용도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기관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라고 해서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후원금을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궁금할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후원자 혹은 단체한테 1년에 한 번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지출 금지 항목 엄수, 자산 취득 비중, 토지 건물,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비, 지책 보조비, 회의비, 법인 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 업무 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 후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후원자가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그 법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건데 뭐 땅 사는 거, 건물 사는 거, 그리고 뭐 직책보조비, 회의비, 그리고 전출금, 대출 상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 업무 추진비 중에 이제 후원금 모집, 우리 기관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모집을 위한 약간 이런 운영비나 회의비는
15%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간의 예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항목들은 지출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인건비 지출 범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명절 휴가비, 시간의 수당, 가족 수당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랑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정하고 있는 수당만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원분들 일했다고 고생했다고 주는 급여에 포함된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 비지정 후원금 집 간접비 사용 범위 엄수. 이것 좀 중요합니다.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아닌 지출 금액 기준으로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의 50%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비랑 간접비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볼 건데 이때 간접비는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라는 거는 수익 금액이 아니고 지출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따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잉여금 2월 방식. 해당 연도 후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 연도 2월 시 전년도 2월금 가로치고 후원금 항목으로 수입 처리. 만약에 후원금을 사용하다가 남았어요. 12월 31일자로 후원금이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 연도 회계에 전년도 2월금 후원금 10만 원이라고 수입 처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결과 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결산 보고 시 제출해야 하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함.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공지한다. 여기 보면은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기관에서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고 희망 이음을 보면 후원금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성을 하면은 결산 보고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희망 이음에다가 작성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3개월 동안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 기관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희망 이음에다가 결산 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공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 이음에다가 공지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거는 이제 2순위고 이 여기 희망 이음이 이제 1순위인 거죠. 제가 아까 비지정 후원금 사용할 때 지적비, 간접비로 나눠져 있다. 이따가 자세히 보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직접비 용도, 간접비 용도.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직접비에 들어가고요. 급여, 각종 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이제 인건비가 웬만하면 다 후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기간 운영비, 지책보조비, 회의비는 간접비로 들어가는데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죠. 대신 예외가 있었습니다.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나가는 지출은 15%까지는 인정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발생한 회의비, 운영비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제 직접비로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는 간접비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기관이 내는 뭐 수도세, 전기세, 뭐 통신료, 그리고 세금, 그리고 주유비, 뭐 출장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 그다음에 뭐 렌탈료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직접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운영비는 되게 좀 광범위한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직원 복지 같은 것들이죠. 다음 시설비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직접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간접비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대표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관리비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요양원에서는. 그런데 간접비에는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 아까 안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운영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품, 장비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하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계비, 수용기간 경비, 의료비, 장의비, 프로그램 사업비는 직접비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 항목들은 이제 어르신에 관련된 지출이죠. 생계비는 식재료비, 수용기간 경비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의료비는 이름 그대로 뭐 진료 약제비 의미하는 거고, 장의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비로 들어가서 후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는 다 이제 거진 사용 불가인데 전출금 사용 불가고요. 관연도 지출은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진 본 적이 없어요. 이미 끝난 회계를 이번에 지출을 한다라는 뜻인데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이 불가한 건 아니고요. 다음 원금, 상환금, 이자 지불금 사용 불가고 잡지출 사용 불가, 예비비 반환금 사용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충당 적립금 사용 불가,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사용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들로는 후원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고요. 뭐 되게 회계 개정 과목으로 나와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웬만하면 거진 다 된다라고 보면 돼요. 직원들을 위한 뭐 비용, 인건비, 그리고 우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뭐 공과금, 세금, 뭐 렌탈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지출 비용들도 비지정 후원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이 비지정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이 되실 때 일단은 이 표를 먼저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후원금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후원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받고 후원자가 용도를 정해줬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용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비지정 후원금으로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하고 지출한 후원금 내역은 희망이음에 작성해서 매년 결산 보고 때 보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후원금 영수증 발행하면서 후원자에게 사용 내역을 설명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행 대장에 기록하면 후원금 관리가 끝입니다. 만약에 후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은 오늘 영상 참고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